녹색 채소계에 숨겨진 슈퍼히어로, 브로콜리. 이 영상 하나로 당신은 브로콜리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세요.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친근한 채소, 브로콜리. 그저 건강에 좋다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브로콜리 속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어떤 놀라운 효능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 몸 어디에 어떻게 이롭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까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의 건강보고서를 함께 열어볼 시간입니다. 브로콜리, 겉보기에는 단순한 녹색 덩어리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경이로운 영양소들의 집합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채소가 왜 그렇게 건강에 좋다고 끊임없이 회자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특히 식물 화학 성분에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A, 엽산 등이 가득하고요.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과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진정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설포라판과 인돌삼 카비놀이라는 성분들입니다. 이 성분들은 브로콜리에 톡 쏘는 듯한 독특한 맛 뒤에 숨겨진 강력한 건강 효능의 핵심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과도해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며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성분들이 바로 이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만성적인 염증은 암, 심혈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근원이 되는데, 브로콜리는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등 여러 종류의 암 예방 연구에서 브로콜리의 긍정적인 잠재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브로콜리만 먹는다고 해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 차원에서 분명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칼륨 성분은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설포라판은 혈관의 건강을 보호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잠재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동물 실험 및 세포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 건강에도 브로콜리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기 쉬운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데 좋다고 알려진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브로콜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화 건강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브로콜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한 장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니 브로콜리는 장을 통해 우리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돕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의 비타민C는 면역세포 기능을 지원하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으로 감염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와 칼슘을 함께 함유하고 있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 조직에 잘 흡수되고 활용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브로콜리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데요. 바로 부작용 혹은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스 생성과 복부 팽만감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소화 과정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탄수화물과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소화기관이 예민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브로콜리를 너무 많이 혹은 너무 빠르게 섭취했을 때 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도록 점차 양을 늘리거나 잘 익혀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주의사항은 비타민 K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혈액 응고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심장 질환 등으로 인해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비타민 K 섭취량이 갑자기 변동하면 약효에 영향을 미쳐 출혈이나 혈전의 위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 복용자는 브로콜리를 포함한 비타민 K가 많은 식품을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기보다는 의료진과 상담하여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많은 양을 날 것으로 매일같이 섭취했을 때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적당량을 조리해서 먹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브로콜리의 머리, 즉 꽃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의 잎이나 줄기는 버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브로콜리 잎은 영양학적으로 케일이나 다른 잎채소와 견줄 만큼 훌륭합니다. 비타민 A, C, K 함량이 높고 칼슘, 철분 같은 미네랄과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과 전반적인 영양 보충에 아주 좋습니다. 살짝 데쳐서 쌈채소처럼 먹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볶거나 스무디에 넣어 활용해 보세요. 브로콜리 줄기 역시 버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겉껍질이 조금 질기다면 벗겨내고 안쪽 부드러운 부분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줄기 역시 꽃 부분 못지않게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 다이어트에도 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고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채소 스틱처럼 활용해도 좋고 볶음 요리에 다른 채소와 함께 넣어 익혀 먹어도 맛있습니다. 최근에는 브로콜리를 단순히 통째로 먹는 것을 넘어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섭취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형태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성체 브로콜리보다 설포라판 전구체를 수십 배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의 강력한 항암, 항염, 해독 효능에 집중하여 섭취하고자 할 때 매우 효과적인 형태입니다. 소량으로도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슈퍼 새싹이라고도 불리죠. 샐러드 위에 토핑처럼 뿌려 먹거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식으로 섭취합니다. 브로콜리 분말은 브로콜리를 건조시켜 곱게 갈아 만든 것입니다. 신선한 브로콜리를 섭취하기 어렵거나 간편하게 영양을 보충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브로콜리가 가진 전반적인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 성분을 농축하여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무디, 요거트, 수프 등에 타서 먹기 편리합니다. 다만 건조 및 분말화 과정에서 일부 열에 약한 영양소나 성분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추출물은 브로콜리에서 특정 유효 성분, 특히 설포라판이나 인돌삼 카비놀 등을 고농도로 추출하여 만든 것입니다. 특정 효능에 집중하여 섭취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접할 수 있습니다. 추출물의 효능은 어떤 성분을 얼마나 농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개발됩니다. 추출물 형태는 유효 성분을 정확한 함량으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브로콜리 전체가 가진 다양한 영양소와 식이섬유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다른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브로콜리 양배추즙도 인기가 많습니다. 양배추 역시 위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비타민 U와 K,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불량이나 위염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항염 효능과 양배추의 위장 보호 효능을 동시에 얻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특히 소화기 불편함이 있는 분들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즙으로 만들면 아까운 식이섬유의 상당 부분이 걸러지게 되므로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건더기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질문하시는 브로콜리 마사지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생 브로콜리 자체를 이용한 피부 마사지가 특별한 건강 효능을 가진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브로콜리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건강에 이로울 수 있다는 연구는 있지만 이는 주로 섭취를 통한 효과이거나 브로콜리에서 추출한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한 연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 브로콜리를 직접 피부에 문지르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나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부 건강을 위해 브로콜리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깨끗하게 섭취하시거나 브로콜리 추출물이 함유된 검증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어떤 음식이든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들을 잘 이해하시되 이를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으로 영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특히 브로콜리 추출물 같은 고농축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